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5년 9월 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밤이죠. 예,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회담이 있었고 김정은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잘 안 해주네요, 우리 언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미팅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언론이 정리하지 않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정리, 거기다가 푸틴이 가미되는 부분이 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다른 어떤 기존의 분석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북중은 운명 공동체다. 6년 만에 회담했고 관계가 완전 복원되었다. 이것은 어제도 그런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목이 적은 것처럼 시진핑이 결국은 끌려 나온 겁니다. 본인의 외교적 패착, 전략적 패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손절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는. 거기서 북한을 밀어낸다는 게 아니고 북한 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지금 현재 흐름을 대충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운데서 중국의 큰 외교적 실책이 있었다, 전략적 실책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 주변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러시아와 북한이 시진핑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원수나라로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관계 회복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간 이유는 시진핑이 이번에 경주 APEC을 포함해서 새로 지금 짜여지는 다극화된 세상, 좀 끝으로는 다극화 시진핑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미국한테는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을 약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은 안 따라가지만 그 시스템으로 끌려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김정은은 다시 양복을 입은 것처럼 지난번 1기 트럼프 때처럼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기회로서 상당히 좋았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리고 둘은 계속 친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틀에서도 둘이 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원이 됐다, 이 복원이란 말을 제가 언론들이 쓰던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언론들이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많이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는 부분이 저는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원이 저는 완전하게 당연히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치레로 된 것이고 이 정도가 딱 필요한 것이죠.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라는 부분은 더 깊어지고 있고, 북한이 이제 액션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끝내주기를, 약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선일보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연거푸 내란을 디딤돌로 밟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을 정리하면서 수습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 더해서 통일 드라이브가 같이 걸릴 수 있다, 남북 교류 드라이브가. 그러면 본인들이 대변하는 세력들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단기적인 부분이 포함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일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반북 정서, 반공 정서. 예, 왜냐하면은 그것은 조선일보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그게 정치적인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그걸 본인들 세력, 특히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세력들이 그들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레드 컴플렉스를. 그런데 그게 미국이 관여하면서 북미 소통이 되게 되면 그게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생해서 나의 조직을 유지하고 세력을 유지하며 동시에 이익을 취하던 그룹들이 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 세력 더하기 친일 세력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본가 그룹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다.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뭐 얻을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문했던 마지막 만남이 2019년 6월이었다. 그때 시진핑이 방문을 했다. 그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자, 회담 후에 소규모 차담과 만찬도 함께했다. 이래서 1시간이에요. 1시간. 네.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가 밀착하면서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신호탄이다. 예. 그 전에 북중 관계는 어땠습니까? 주종 관계 비슷하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중국이 북한을 크게 도와줬다. 자,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이 제 발로 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풍파에 휩쓸릴 때는 그게 동참도 했어요. 심지어 반미 전선에 불을 당길 때는 북한을 이용하려고도 했고, 북한이 몇백만이 굶어 죽어서 나갔을 때 중국이 크게 해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길들이기도 했다가 부추기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밑에 그렇게 있어. 그게 이제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그 관계를 복원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되게 어떤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찬,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양쪽의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보도된 것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부분이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언론들이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하고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세계사적 흐름에 미국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예. 자, 19년에 마지막으로 두 정상이 만났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으로 5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2019년 시진핑이 북한을 왔으니까 2024년 작년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었어야 돼요. 자기가 방문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북러 상호 방위 조약하면서 안 갔잖아요. 자, 중국에서 고위직을 보내서 넘버 2, 넘버 3 이 정도 급을 보내서 초빙을 했지만 시진핑과 하자. 그게 굳이 5년 단위 그게 아니더라도 했지만 거절했었거든요. 이거는 한 시간에 밥 먹고 차담을 하고 하는 것으로 회복이 됐다? 어떤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이 없는 차원에서 이건 대반전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푸틴하고는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시진핑하고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1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내용도 공허하고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언론이 소상히 팔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 않는다. 예. 자, MBC는 뭐라고 했나요? 볼까요? 네, 조선일보만큼은 아니에요. 조금 사실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좀 트는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북중 경제부터 관계 복원 시도, 북한 대대적인 성과 선전 이렇게 돼 있죠. 경제부터 관계 복원 시도. 자, 이것도 똑같이 MBC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에이펙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차대한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현재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말을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제부터 관계 복원 시도, 관계 복원을 나눠서 한다. 이것은 대폭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MBC 내용을 보면은 또 우리가 얻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위에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찾으면서 군사 안보 부문이 아닌 경제 분야 참모들을 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두 사람의 관계예요. 자, 밑에 보면은 뭐 어떤 전문가께서 뭐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데 북중 관계를 경제 부분부터 복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것도 경제 문제는 적과도 비즈니스를 해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도 뭐 커먼 파워 게임을 하지만 그래야 할 건 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기본에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고 있는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가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래놓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침소봉대가 잦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한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의 영향을 미치는 소속된 조직과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말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민들은 바보 된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군사 안보 부분을 아예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도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당연히 푸틴하고 김정은은 시진핑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가 다극화된 관계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이 지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하는 1대1로는 잘 안 된다. 왜? 동참하는 국가들이 없다. 시진핑은 이번에 가서 아주 요긴하게 시간을 쓰고 오잖아요. 네팔, 파키스탄, 이란, 핵심적인 이야기 다 했거든요. 제가 봐서. 거기다가 김정은하고 2시간 반 동안 밀담을 나눴으니까 비공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 이야기했겠죠. 거기서 정작 행사의 주최자인 시진핑은 소외되어 있어요. 인도하고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했죠. 그거는 그 전에 상하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상하이 경제협력기구에 와서 예. 그래서 거기서 시진핑은 땀이 흘리는 거죠. 그 국내적으로는 괜찮아요. 자기들 중국 인민들한테는 보여주기가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다. 각 나라들의 선택이에요. 그게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 뭐 북중로가 손을 잡고 뭐 미국에 대항을 한다. 이거 언론들도 그렇게 제목을 뽑지만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우리 정부 쪽도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실체적 사실과 가까운 보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은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김정은이 에이펙에 오지는 않을지라도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경제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가 편안한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따먹어야 된다. 이것이 큰 경제적인 슬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을 때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거든요. 동물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많아지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입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걸 알지만은. 그리고 푸틴하고 김정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예. 결국은 경제 규칙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넓히거든요. 그러면 파이가 커지니까 나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주도력을 잃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중국의 체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이번에 그 프레이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경직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푸틴이 행하는 방식, 트럼프가 이재명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게 됐을 때는 중국은 그 자그마치 시진핑의 집권 기간이 잃어버린 몇 년이 될 수가 있어요. 십몇 년이. 그 경직된 부분이 어떤 돌멩이로서 상대방을 타격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연함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전용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MBC 뉴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중 정상 간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1기 북미 대화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에 5차례나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푸틴이 가져갔답니다. MBC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제 관료 위주로 왔다고. 시진핑이 그래서 끌려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약 MBC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더 명확해지겠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언론에 포착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돈을 걸라고 한다면은 김정은하고 시진핑은 별로 이야기 안 할 것이다. 오히려 푸틴하고 면밀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진핑이 끌려 나왔어요. 근데 분위기 어느 정도 감지했어요. 느렸어요. 그런데 많이. 거기라도 막차라도 타야 되는 분위기. 거기에 그래서 네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파키스탄 이야기. 거기도 화해한다는 겁니다. 그 중국한테 얼마나 타격이에요? 중국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인도랑 비핵화를 통해서 화해해서 이란하고 연결해서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연결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핵화가 들어가죠. 이란하고의 관계, 미국이 이미 입지를 시작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잇는 거기 1대1로가 꼽혀서 나갔잖아요. 거기도 미국과 이란 간에 비핵화라는 협의가 필요해요. 한반도의 북미 정전선에도 비핵화가 명분이에요. 전 세계 평화 분위기잖아요. 교황이 궁뎅이가 들썩들썩하겠죠. 이 드라이브예요. 다 화해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블록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고 그 경계선이 오히려 무역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통해서 옛날에는 변방의 완충 지역이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거래의 핵심 거점이 되고 그 지역이 다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좀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이란, 네팔 이야기. 우리는 이미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죠. 북극 항로 이야기. 그게 러시아와 미국의 화해가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북한하고의 화해가 없이 미국하고 동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북극 항로가 된다는 것은 지상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역로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방중 기간 개별 일정 자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중국 산업 현장을 시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거 안 했죠. 집에 바로 갔죠. 북한으로. 자, 이것은 어떤 일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 회복부터 한다 그러면은 어떤 좋은 신호가 나왔었어야 돼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회담 북미 상호방위장이 맺기 전에 푸틴이 들였던 정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김정은은 기차 타고 아마 반나절도 안 걸렸겠죠. 연해주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푸틴은 비행기 타고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모스크바에서 이 벽지까지 날아왔을 겁니다. 그래놓고 친절히 다 설명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MBC 뉴스가 보도하는 것은 여기서 뭐 경제부터 회복하자 이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 자기들도 안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진핑하고 뭐 아니면 고위 관료하고 시진핑이 딱 맞겠죠. 왜냐면 푸틴이 직접 해줬으니까 이렇게 시진핑하고 손잡고 김정은하고 어디 좀 방문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정상들 만나는데 제일 뒷자리를 배정해 줬다. 제일 뒷시간에 라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셨다. 이 정도 대접밖에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푸틴이 드린 정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죠. 왜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기다려도.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적은 거예요. MBC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그걸 이제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답방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약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보이면 엄청나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해당하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쪽에서 많은 일들이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단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위해서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아마 볼 겁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또 있죠. 한국에서는 보도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예. 취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좀 나왔어요. 러시아의 특사 보낼 때 뭐 APEC에 초청한다 이런 기사는 있던데 우리가 초청서를 보냈다라는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더라고요. 8월 15일 날 나갔습니다. 예.
한국이 이게 타스 통신에서 보도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푸틴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해 주십사라고 초청장을 보냈다. 자, 이 내용 잘 들으세요. 푸틴 온다는 뜻 아닙니다. 러시아식의 답변을 보면은 받았다. 러시아는 반드시 가긴 간다. 대표단이 가든 푸틴이 가든 반드시 간다. 근데 푸틴이 갈지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면은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건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사실은 푸틴과 김정은은 중국의 80주년 전승절을 엄청나게 좋은 디딤돌로 활용했어요.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 결국 낚이잖아요. 이게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시진핑이 10중 8구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푸틴이 원래는 뭐냐? 이번에 푸틴이 여러 가지 특히 파키스탄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파키스탄 대통령이 혼자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국 인도랑 화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것은 푸틴하고 모디하고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도 기회를 당연히 받고 있을 겁니다. 그거랑 북극 항로,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거는 이란과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됐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모두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해 줘야 돼요. 트럼프가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예전에 올 가능성이 많다고 부른 거예요. 그가 만난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 그가 지금 밀어붙이는 방향을 봤을 때 다 이란은 이란대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대로 해수책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고, 네팔까지 만난 걸 보고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다의 방점이 지켜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는 합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유럽도 정리가 됐어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압력을 행사해서 젤렌스키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 그럼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전쟁을 확전시킬 수가 없어요. 젤렌스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를 건너뛸 수가 있겠다. 그 상태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른 데에 더 큰 일을 터뜨려서 서서히 그냥 파묻히게 만든다. 예. 그러면서 뭐 내부에 정치적인 정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지금 뭐 지원이 끊기니까 전쟁의 긴장만 확 줄어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생각하시면 딱 돼요.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딱 끝이면 자기는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젤렌스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건너뛰고 바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겠다. 트럼프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자, 우리의 언론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 표현 못하는 거죠. 조선일보도 감히 무서워서. 왜 중국하고 제발 김정일하고 친해서 푸틴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푸틴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북미 간의 종전 선언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기자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보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MBC도 어떤 언론도. 자, 둘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이 김정은이 한 말 한번 보세요. 한반도 문제에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 어떤 공정한 일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상스럽게 이야기하면, 관심 꺼입니다. 관심 꺼. 네, 정치적, 외교적으로 관심 꺼.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로 국한을 시켜서 해. 그것도 충분히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시진핑? 너 실수 많이 했잖아. 내부적으로도 힘들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계속 공정하라고 지금처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쓸 여건도 안 될 것이고.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어떤 큰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 너희들 1대1로 다 잘린 네 입장에서 그게 인민들 또는 너의 반대 정치 세력이 그걸 부각시키기 전에 뭔가를 올라타라 우리 쪽으로.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북중 관계 심화 발전 확고한 의지. 시진핑은 전략적 협력 강화, 공동 이익 수호. 밍밍한 말들이죠. 예, 귀에 그러면 귀걸이, 코에 그러면 코골이 같은 말인데 여기에 힘이 있는, 무게가 실리는 말은 김정은의 첫 번째입니다. 한반도 문제 공정한 입장 높이 평가. 한반도 문제라고 딱 이야기했죠. 예, 너는 손 떼라. 여기서 뭐 비핵하고 뭐든지 간에 네가 끼일 구석은 없다.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죠. 5차 방중통해 다자 외교 무대 대비.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여기다가 시진핑 하나 더해서 모아놓고 반 트럼프 연대가 구성됐다 이러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는 뭐 하냐 도대체 저쪽 똘똘 뭉치는데 이런 걸로 활용을 했지요. 근데 내용상은 전혀 안 그래요. 예, 김정은과 푸틴의 승리입니다. 시진핑의 깨갱이 확인됐을 따름이에요. 이것이 트럼프는 다 알고 있죠. 예,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죠. 자, 에이펙이 되게 바람이 크게 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김정은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푸틴, 시진핑, 그 옆에 김정은 같이 섰잖아요. 네, 된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할 만한 정도의 그게 된다. 더 이상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을 악마화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 계기에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푸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언론들이 제일 잘 알아는 것은 사실 보도가 아니고 시류에 편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도적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언론은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언론은 아니에요. 언론은 시류에 편성하는 게 1등이에요. 그래서 활용 당하는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언론에 대해서 불쾌한 느낌 많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숨기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예. 자, 여기서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해서 급격하게 부상하겠죠. 부각되겠죠. 여러 언론에서. 왜 언론은 또 맞출 거니까. 돈 되는 거네. 예, 올 겁니다. 아마.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에이펙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겠죠. 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당연히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이나 대화를 내용을 봤을 때 김정은은 푸틴하고 지금 쿠르스크 때문에 지금 거기 전사자들이 유해가 돌아온 게 지금 1-2주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이고요. 그걸 서로 감사하고 혈맹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푸틴한테 러시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누가 들어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 사람하고 2시간 30분을 이야기하고 시진핑하고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1시간을 이야기했다? 미팅 분위기도 그렇고 나오는 대화도 그렇고. 예, 여기는 지금 잔치상은 시진핑이 차렸는데 사실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저는 언론 보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1시간 반이라고 나왔어요. 푸틴하고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다시 정리한 MBC 방송에서 국제부 기자가 2시간 30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1시간 빠른 시차 때문에 지금 계산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면담의 시간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대화의 어떤 진지함의 수준을 봤을 때 네, 이거는 시진핑이 철저히 유린당했다.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예. 그래놓고 푸틴이 지금 동방경제 포럼 한다고 모스크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런 기사를 띡 던졌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무비자 조치를 중국이 해줘가지고 고맙다라고. 네. 이게 약간 비꼬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언론 보도의 태도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한테 건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지. 제가 그 중에 몇 부분만을 파악된 것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크잖아요. 분위기가 왔다.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다라고 확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의 태도도 같죠. 시진핑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렇게 물먹는 건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굳이 너 경중,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싶어 하고 이게 최소치로 쓰고 싶은 말이에요.
한반도 쪽에서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안보가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한 겁니까? 경제는 지난 십수년간, 20년간보다 더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차단당해 있었는데. 그리고 관계가 중국하고 100% 회복됐다 하더라도 제가 그다음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은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 아니 죽을 때도 놔뒀어요. 300마리 굶어 죽었을 때도 저기 중국으로 넘어오는 꽃제비들이나 중국 공안이 두드려 잡고 가운데서 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거기를 큰 패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웃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럼 너희가 말하는 중국이 6.25 때 북한을 도왔다는 그 부분은 이미 그 영향력은 의미는 이미 다 색이 발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웃 나라의 도리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남한의 도리도 그래서는 안 됐던 것이죠. 예.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다? 언론이 쓰고 싶어하는 그 표현대로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죠. 지금 김정은이 보고 있는 그림이 얼마나 큰 것인데 러시아의 미래를 베팅했다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류사적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알러 경중이란 말로 그것을 다 받아낸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표시해봤습니다. 굳이 안너 경중이란 말을 쓰고 싶다면 안너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은 끼워준 거다. 끌려 들어와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향후 다국화 세상으로 진전이 됐을 때 중국의 입지가 엄청나게 약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확 무너질 수가 있다. 트럼프가 이걸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계속 묻죠. 저들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데 우리 미국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이러면서 연기를 좀 하고 있더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걸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유엔 총회 참석에서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겠다.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됐다. 10년 만에 처음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어레인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 23일이다. 즉 지금 중요 플레이어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김정은과 더불어서 그 둘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APEC 할 때까지 계속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위에 거는 미국이 했다고 보고요. 이 이제 돌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눌러서 감옥에 보내놨고 지금 내란 조사를 꼼꼼히 하고 있는 그 힘의 바탕을 두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문재인은 다시 한번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이 뿌리는 김대중 때부터 뿌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체적인 시도, 전체적으로 오가나이즈 해낸 것은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실험했고 실험을 통과했다고 봅니다. 그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내란을 뒤에서 부추겼던 일본은 지금 바로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누구죠? 호사카 유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하는 태도가 대단히 다르다. 뭐 일본을 사실 안 가려고 했던 건데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요구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의 일본 방문은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대충 1시간 반 먹은 거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저는 잘 갔다고 생각하고 이게 일본이 되게 반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죠. 미국과 한국이 주력을 담당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 칠함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국이 주로 하겠는데 우리는 일본이 떨어져 나왔다. 근데 한국이 되게 우리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가 자기들이 한국에 대한 해코지를 한 게 최근에 걸쳐서 아베, 기시다 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장난쳤던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지 않겠다,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약속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이제 구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타덤에 오른다. 이재명이 국제무대 데뷔를 한다. 서방권에서.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의 도움으로 서방권에서 동방권에서 예, 동방권이라고 말할게요. 동방권에서 떴다. 여기는 트럼프가 뒤에서 밀어준다.
일본은 꼬리를 내렸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곧 실행에 동시에 옮기려고 하는 것, 큰 바람을 불면서, 그래서 제가 인류사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북극 항로 있죠.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시베리아 철도망, 시베리아 소통망이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은 이번에 시진핑 입장에서 정확히 나왔지만 연해주를 통해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갈 건 육로로, 해로로 갈 건 해로로, 저쪽에 있는 유럽이 엄청나게 기뻐할 거겠죠. 지금 유럽은 고립되어 있거든요. 미국도 떨어져 나간다잖아요. 여기에 손을 잡아야죠. 예, 여태까지 없던 경로예요. 그럼 이 경로가 다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중국한테 받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완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이 살고 있지만 연해주는 러시아인이 얼마 없어요. 중국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면 위험해요. 자, 이걸 틀어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을 꾀하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중국도 여기서 올라타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경계에 있는, 일단 이게 러시아가 미래를 건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래갖고 남쪽 세력하고 다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파키스탄 대통령이 엊그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가는 거. 이건 당연히 인도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바이든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는 파키스탄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페르시아만을 거쳐가지고 이라크 정도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육로. 이게 엄청나게 진전이에요. 파키스탄이 돌아선 겁니다. 그것은 시진핑이 큰 패착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키스탄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신을 하고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 너희도 들어와. 신장이라는 데서 같이 연결하자. 자, 이게 네팔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인도하고 중국의 티벳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과연 부인할 수 있겠느냐. 둘이 화해하는 것으로 해라. 이것은 다른 것들이 다 된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그것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있죠.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거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거쳐서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현재의 경제권에, 전 세계 경제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수소로라는 공동 매개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하여튼 그런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국제 전 세계 경제, 기존의 패권 구도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커진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산유국의 판도라는 것이 달라진다. 기존의 석유에서 수소 에너지 위주로 가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수출을 하려게 되려면은 수소화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취약한 지역에서도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상승 효과가 생긴다. 그러려면은 전 세계의 주도 국가인 미국 쪽에서 기술적인 표준을 바꿔줘야 된다. 수소차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AI와 연계되는 뭐든지 간에. 자, 그러면 세상의 경제가 훨씬 더 커진다. 거기서 미국은 우선권을 놓치지 않는다입니다. 중국이 원 오브 댐이 된다. 미국도 결과적으로 원 오브 댐이 되죠. 여기서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는 거예요. 각자 누가 더 유리한지를 한번 해보자. 자, 거기서 남북이 새로 붙는 패권 시대에 진영 논리, 그런 냉전 시절에 진영 논리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단국으로 남아있으면 사실 뭉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무역로의 중요 거점이 되죠. 이 남쪽 세력들이, 호주를 포함한 남쪽 세력들이 유럽을 갈 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생산 기지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우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왔던 그림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던 것이고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치기가 많이 되겠죠. 이거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주도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1도1로가 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시진핑이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뻗태는 거예요.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부른 잔치에 가가지고 잔치의 주인은 푸틴과 김정은이에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BBC죠. 아프리카에 태양광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크 됐다. 확 솟구치고 있다. 말 되죠. 몽골, 신장, 위구르 다 이런 걸 앞으로 밥 먹고 살게 될 거예요. 패널만 설치해도 산유국이 돼요. 아프리카 제가 그런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예, 거기서 뭐 제조부터 시작해갖고 뭐 제철소 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단기간에 딱 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이것을 수소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지금의 기존의 원유 기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아프리카에서 남는 이 전기를 수소로 바꿔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호 자체가 크다는 거죠. 아,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됐겠구나. 그러면은 무역로에 대한 기대도 되게 크겠구나.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크게 치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가자는 후속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니까 자기들의 내부의 힘으로 아니면 근처 주변 나라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이번에 다 보였다라고 보고 이번 APEC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미팅이다.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즉 우크라이나전 어떻게든 제압하고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APEC에서 뭔가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게 경제를 위한 모임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김정은과 트럼프는 준비된 상태에서 만난다. 이미 우리 그 작업에 우리 정부는 바쁘다.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일은 이 일이다.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APEC 준비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